네, 최경련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보도가 된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종호를 변호했던, 그러니까 사회에서 변호사 시절에 변호했던 사람이 공수처에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기피 신청했다는 거죠? 회피 신청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나마 양심이 있는 겁니까? 근데 저는 조금 애매한 게 솔직히 말해서 이 최상병 사건 수사하면서 이게 엄청 오래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수처에 이 공익제보자가 이 녹취 파일 전달한 지도 저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회피 신청하면서 공수처에서 나온 변명은 그 담당 검사는 이종호 씨와의 연관관계를 몰랐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코미디인데.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에 지금 원래 25명인가가 돼 있었는데 검사들이 18명인가로 줄어들었잖아요. 다 알아요. 자기네끼리 무슨 수사하는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 이제 드러날 것 같으니까 회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사실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보가 하나도 안 갔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이종호 사건 수사를 검찰 단계에서 했었단 말이죠. 2021년도인가 그때. 그때 연결된 게 가장 큰 연결고리는 김건희 여사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종호 씨가 15억을 빌렸는데 안 빌릴 때도 사실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그냥 단순히 관리한 사람이다. 자기가 김건희 여사는 여기 개입 안 시키겠다. 이런 의지로 그런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15억 빌렸다 어쨌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그럼 어쨌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라던가 상황에 대해서 자기 담당 변호사에게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15억 이야기는 좀 있다 하고요. 이게 지금 공익제보자 입장에서는 신변에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인가 공익제보 접수를 신청을 했거든, 공식적으로. 근데 7월 3일에 권성동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스픽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갔나? 공수처에서 리크된 거 아닌가? 왜 갑자기 7월 1일에 공수처에 제보를 하고 난 다음에 7월 3일부터 역공이 시작됐는데 그 역공의 포인트가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였거든요. 공익 제보자를 공격하는 거였어요. 공수처에서 리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상황이. 근데 지금 사실은 이 과거에 변호사를 했던 사람들이 공수처에 검사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종호의 각종 사건이 있습니다. 이종호는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각종 사건에 관해서 그거는 또 우리가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구찌가 큰 사건들 아니에요. 그렇죠. 구찌. 전문 용어 나오니까. 이 단위가 큰 사건들이거든. 자본시장 관련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들 한두 명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한번 하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 날 공익제보가 공수처에 이루어지고 나서 7월 3일 날 권선동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빨대 썩어도 준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 장악을 할 때 최경련 최강시사에서 가장 먼저 그거를 제기한 것, 민주노총에 의해서 KBS, MBC가 장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권성동이거든요. 그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봄이었어요. 근데 아주 이른 봄에 그거를 신호탄으로 해서 쭉쭉쭉 나가고 오늘 보니까 무슨 이상한 단체에서 권성동한테 상을 줬더라고. 그렇게 최경련의 최강시사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번복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했다. 그래서 너 잘했다. 라고 해서 극우단체 비슷한 곳에서 상을 준 거야, 권성동한테. 나 같으면 안 받을 것 같아. 왜 안 받아? 창피해서. 아니지. 받아야지. 훈장이야, 훈장. 근데 저는 보면 지금 이종호 씨와 관련될 수 있는 공수처 검사 자체가 회피했잖아요, 이제.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굉장히 이 공수처 그동안의 수사가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를 알만한 징후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종호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7월 1일 공수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뭉갰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부분들까지 갈 수 있는 최병 특검 부분에 있어서 그냥 김건희 여사 그 전에 끝내버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까지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종석과의 통화들, 그다음에 이 대통령실에서 거미줄처럼 많은 사람들이 통화를 하잖아요. 이시우 그 공비부터 윤재현 법무관까지. 거기에서 저는 공수처 끝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데 7월 날 공익제보가 들어가면서 녹취가 공개되고 이종호가 드러나니까 회피 신청을 했다. 제가 듣기로는 이미 공수처에서 이미 이종호의 녹취를 갖고 있었다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7월 1일 제보 전에. 그러니까. 제보 전에. 그렇죠. 그러면 그걸 분명히 담당 검사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진즉에 이 검사 자체를 교체하는 것들이 공수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드러나니까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거의 궁색하게 이게 빠져나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수처 수사 기다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될 것 같고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된 거예요. 이 지금 공수처가 게다가 지금 이종호 녹취 파일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녹취 파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결국은 2023년 7월 19일 이후 최혜병 사망 사건 이후에 어떻게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2023년 8월 9일에 가장 중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8월 28일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앞 통화 기록을 압수수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통화 기록 요청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KT나 SK텔레콤에 그냥 문의해서 이 전화번호에 통화 기록은 다 내놔라. 그러면 이거는 이종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오늘 며칠입니까? 7월 12일이죠. 아니, 그리고 이종호 거가 필요 없어요. 그 실질적으로 이 공익제보자, 네. 그 사람이 자진해서 자기 통화 기록만 보여줘도 돼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이종호가 그 어떤 라인을 이용해서 김건희 쪽으로 연결을 했다면 그렇죠. 그 통화 기록이 필요한데, 그 통화 기록이 필요한데 1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19일이 얼마 안 안 남았고. 얼마 안 남았어. 8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얼마 오늘이 안 지금 남았으니. 며칠이에요? 7월 10일 맞죠? 그러면은 이게 저는 마음이 급한 거지. 근데 지금 계속 들리는 소문에 시간 끌게 한다. 시간 끌게 한다. 압수수색 영장을 누가 안 쳐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윤석열, 그게 그 자가 윤석열 라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안에 공수처 안에 2명의 공수처장이 없을 때 처장 대행을 맡았던 사람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차장들. 네, 차장, 부장검사들이. 부장검사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명은 3부장이었다가 2부장으로 가고 한 분은 2부장이었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처장 대행을 했었어요. 아, 그렇죠. 그 김성규 씨 같은 경우 예컨대. 그렇죠. 자기 이제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사표를 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또 처장 대행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공수처에 있는 수많은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징계받을 때 징계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거나, 예컨대 김성규 같은 사람이나 또 뭐 송 부장검사 같은 경우도 이 사람하고 엄청나게 같이 예전에 특수 그 부산저축은행 같이 했다든가 같이 했었어요. 네, 그런 라인들이 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공수처에서 이종호 씨가 나오면, 이종호 씨 관련 사안이 나오면 공수처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을 뚫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종호 씨로 가면 이 문제가, 그럼 반드시 그게 김건희 여사든 이쪽으로 불똥을 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공수처는 여기가 지금 윤석열 정권인데 그것을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평론가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이종호 씨 과거에 변호했던 이력으로 이 회피 신청한 것도 있지만, 통신사에 그 통신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다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뭐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기각되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판사가 어떤 사람이길래 기각을 시켰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런 조건이라면
영장을 어떻게 썼길래 기각이 그렇지.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네. 그렇죠. 예, 예. 영장을 부실하게. 그렇죠. 기사를 보면은 요런 게 기각이 되는 경우는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고 판사가 판단했을 경우라고 돼 있는 보도가 있던데, 근데 지금 나온 얘기를, 언론에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혐의가 뭐 소명이 안 될 거, 통신영장인데 혐의가 소명이 안 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통신영장은 대개는 다 되게 쳐주는데. 해줘요. 그렇죠. 다 해주는 거야. 거의 100% 해줘요. 그렇죠. 근데 이 난리인데, 이 난리통에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영장을 안 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뭔가 액션을 하기는 하는데, 이걸 침대 축구처럼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기각이 되게 만든 다음에 법원에서 기각이 됐네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이 모드로 가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냐. 이 기사에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7월 19일부터는 순차적으로 통신 기록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거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냐, 요런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종호 씨 과거에 변호한 이력으로 이제는 그러면은 회피 신청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수사팀이 안 그래도 적은 인원인데 수사팀이 더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까지 했던 수사팀은 뭐 이 보이지 않는 벽 앞까지는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누가 오는 겁니까? 전문 수비수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의심은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통신 기록이 사라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일인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하지, 통신 기록도 지금 확보를 못 하지, 이러면은 어떻게 안 하겠다는 거 어렵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와, 지금 뭐 이건 이종호 진짜? 씨의 핸드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폰 압수수색 해야 돼요. 개인폰 압수수색 그게 제일 해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사의 단초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 폰이 아니라 개인 폰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가능합니다. 그래?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안보가 이게 통신에서 개인 폰은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외교 관련된 거를 통화를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핸드폰까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렇죠. 예를 네. 들면은 그 두 개의 핸드폰을 가져오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조차도 안 하는데 이종호 씨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지금 본인을 허언증 환자라고 지금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허언증 환자. 네, 스스로? 이제 바꿨어요, 완전히. 네. 자기는 이제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스스로 오늘 네. 하고 나서 네. 공수처에 자기의 핸드폰과 이런 통신 기록에 대한 부분을 이미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그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내겠지만 이미 판은 이종호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뭐 텔레그램 통화를 했던 어떤 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나서 완전히 방어 체제를 갖춘 것 같아요. 이미 제출을 한다는 건 어떤 저는 못 믿어요. 왜냐하면 네. 핸드폰이 한 개만 있을 리가 없고. 대포폰 한 사람이 쓰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의 이름으로 핸드폰을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러네. 본인이 내는 거는 오히려 일부러 면피하려고 내지는 봐라, 난 이렇게 협조했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니? 무혐의를 위한 그러네. 약간의 술수처럼 저는 보이고요. 네. 사실은 대통령 핸드폰 압수수색 얘기는 제가 참 공감은 가는데 해야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라서. 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러 갑시다, 지금. 우리가 잡으러 가요? 차 타고 아니 갑시다. 예전에 윤석열이 우리 저 문재인 청와대 들어와서 압수수색하려고 난리 쳤잖아요. 그런 액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짜고 치는 고수도 비슷하게 지금 양상이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실 공수처 이제 거의 내가 봤을 때 이제 이 통화 녹취록을 공수처의 공익제보자가 이제 주어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빌미를 제공해요. 그 공익제보자도 정황적으로 일부러 공수처에 이렇게 보냈지. 그다음에 뭐 이종호 씨 변호인도 이렇게 있었지. 그 이종호 씨 변호인이랑 같이 있었던 법무법인에 또 소속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이제 여당이든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할 거라고요. 이거 전부 다 니네가 기획하고 니네가 다 짠 거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권성동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니네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오히려 협박용으로 쓰고 공수처 사람들이 나온 결론 아무것도 못 믿는다. 이렇게 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얘기 처음에 나왔을 때 아는 저축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메신저 공격 말했잖아요. 예. 메신저 공격은 엄청나게 들어갈 거다.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메신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여러 가지 공격 시나리오를 들었는데 그걸 내가 여기서 지금 말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메신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붐업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걱정이 네, 크네요. 네, 걱정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슬슬 나오는 거는 뭐 초보적인 수준입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나의 발언을 유도했다, 이종호의 발언을 유도했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그거는 내용은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실래요?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뭘 유도했다는 거야? 근데 저거는 아니, 본인이 그냥 또 술술술 다 이야기하는 본인이 거구만. 또 말했어요. 저거는 네. 저 녹취를 내가 들어보니 예. 아 오해할 만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바보다. 이제 이 작전으로 근데 지금 요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시도하겠지만, 그리고 수사와 법률의 영역에서는 벅구라지처럼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이게 시도하겠지만, 여론의 영역에서는 저 녹취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공개된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여론의 영역에서는 이게 이런 시도가 여론의 영역에서는 잘 안 먹힐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건 여러 가지 배치기 시도가, 지금 당장 이종호 씨가 하는 얘기가, 예. 나는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나한테 계속 VIP 얘기를 하고 VIP가 누구냐라고 그러고 뭐 봐줬냐고 물어보는 녀석은 이 공익신고자인 변호사 모 씨밖에 없다. 요거 내가 유도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VIP란 누구냐에 대해서도 2중, 3중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VIP가 누구냐에 대해서 처음에는 해병대 사령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청와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여기서 B라고 할게요, 그냥. 예. B 씨가 평소에 VIP를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러왔는데, 그자가 나에게 문자를 포워딩을 한 거 내용을 공익신고자인 A 씨에게 전달하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VIP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 VIP라는 말을 쓴 것은 해병대 사령관을 B 씨가 의미하는 것을 전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인 A 씨는 그것을 다른 의미로 들었다. 근데 다른 의미가 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라고 들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은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통상 VIP라 그러면 대통령으로 들어야지. 그렇죠. 왜 김건희 여사를 듣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인 수준이라서 말한다. 우리의 궁금함은 이 사람은 해병대 사령관이냐가 궁금한 게 아니고, 네가 VIP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냐 김건희 여사냐 이게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안 궁금했던 분도 있겠지만 네. 아마 최경영 기자님은 안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아 저는 별로 안 궁금해요. 네, 그렇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수준에서 김건희지 뭘. 그렇죠. 그런데 아니 그 지금 나온 걸로는 그냥 김건희야. 이 VIP는요, 우리가 부분 일심 동체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일심 동체예요, 동체. 근데 동체. 이 사람이-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이종호 씨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를 지금 역추적해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리버스 엔지니어링. 네. 오늘 예를 들면 한국일보 보도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B 씨하고 대화를 할 때는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다, 평소에. 이게 이종호의 주장입니다, 지금. 깨 맞춰가지고. 근데 공익신고자 A 씨랑 평소에 대화할 때의 VIP는 그게 김건희 여사다. 근데 내가 B 씨의 주장을 옮겨가지고 A 씨한테 전달한 거 아니냐. 그 과정에 VIP를 얘기해서 A 씨가 김건희라고 알아들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의문인 거는 김건희로 왜 특정하냐고, 이 변명에 김건희로 특정하는 이유가 뭐냐? 나와버렸네 속마음이 뭐 이런 거지.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종호 씨는 이 공익신고자 A 씨가 어디까지 들고 있는지와 확신이 없다. 그래서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기껏 주장해놨는데 이후에 공익신고자 A 씨랑 자기랑 나눈 대화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라도 VIP를 김건희 여사라고 전제하고 나눈 대화가 있으면 이게 깨지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VIP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고 해병대 사령관일 수도 있는 자기 나름의 시나리오와 스토리를 지금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웃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 웃죠. 이런 얘기하면은 먹히겠냐고요, 이게. 안 먹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그 공익제보자도 더 이상 반박을 안 해요. 그 VIP가 김기환이었다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꼬였죠. 이종호 씨가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박할 필요도 없다.
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자료를 다 이미 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저는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논박할 이유도 없는 것들이요. 맞아요. 이게 통상의 절차와 말하자면 수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축해 봤을 때 보세요. 공익제보자가 있어요. 김모 씨가. 그죠? 얘기를 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녹취를 푼 이종호 씨가 있어요. 근데 이종호 씨 변명들이 오락가락하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명현 씨라고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고발했던 조카 예. 거기가 공익제보했고 녹취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즉시적으로 수사를 했죠. 똑같네. 그와 준하게 수사를 하면 되는데 똑같네. 가만히 지켜보세요. 네. 수사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녹취가 나온 이정호를 휴대폰을 할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을 탈탈 털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조명현의 공익제보는 강력하고 예. 이 이종호와 이 최병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이 공수처나 검찰 자체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저는 방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뭐 시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종호가 VIP와 관련해서 뭐 V1, V2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V0는 이야기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V1, V2로 이제 확정해서 이야기를 했었다. 그 한우집에서, 압구정동 한우집에서 확정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공익제보자가 그것도 진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꿰맞추려고 예. 이런 스토리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근데 되는 이제 스토리를. 말도 안 되는 스토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예. 이렇게 나갈 거다를 예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는 나갈 얼기설기 해가지고 할 건데 예.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는 VIP는 분명히 김건희인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본인이 뭐 댓글팀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자를 써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국정에 깊숙하게 관여를 하는구나. 무슨 영부인이 막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도 보내고 뭐 이러면서 둘이 한번 식사해서 너희들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전무후무한 지금 영부인이에요. 한 번도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사람은 나타난 적이 없어. 근데 저는 네. 이종호 말한 VIP는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통상적으로 VIP 얘기하는 건데 보통 민원을 처리할 때 일심동체니까. 아니 일심동체기도 하고 네. 이제 구명 운동을 본인이 하려면 통상 이런 거거든요. 민원이라는 게 우리도 통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관한테 내가 얘기하겠다 할 때는 직접적으로 장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 옆에 비서실장이라든지 아주 친밀한 정책보좌관이라든지 장관보좌관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장관한테 얘기할게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종호는 특수한 관계잖아요. 김건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하고 얘기하면 VIP한테 얘기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예. 저는 VIP는 윤석열을 지칭했다라고 그 단어의 녹취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네.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그 직접 물론 저는 대통령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 관계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많았을 거란 말이죠. 돈도 모았다 갔다 했어요. 아까 돈을 빌릴 정도면 사실 15억 원. 15억이 작은 돈이에요. 네. 그런 정도로 물론 뭐 그 사람은 그냥 그 도이치모터스의 권 회장을 매개로 해서 빌린 것이고 잘 모른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15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빌릴 수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재산 공개 그때 당시 거를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밖에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4, 50억 밖에 없었어요. 4, 50억 밖에 없었는데 15억을 빌려주는 거는 그러니까. 크지.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최경영 기자를 알아도 네. 내가 1억을 빌려주겠어요, 솔직히? 뭐 힘들지. 절대 어렵겠죠. 그러니까 나도 4, 5천억이 있으면 15억은 빌려줄 수 있어. 그렇지. 근데 4, 50억이 있는 사람이 15억을 빌려주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네. 관계라면 부인이 그분하고 그런 관계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그 당시에 버는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예. 물론 뭐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대통령과 이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는 다 엄청 친한 사이였다라고 사실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래된 사이.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작년 초에 2월 10일 날인가에 판결이 하나 났잖아요. 권오수 판결이 나고. 그렇죠. 자기네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종호 씨는 집행유예 받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미 그때는 내가 대통령 부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봐봐. 돈도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고 나는 내가 집행유예 받으면서 끝났고 넌 여기서 절연되어졌어. 그럼 그때부터는 아주 왕성하게 내가 이 사람들과의 친분관계가 이렇게 있어. 나는 게다가 김건희 여사는 누가 그러니까 고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 뒤집어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폼 잡고 힘이 있다고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 이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 나 뭐 좀 해주세요라고 얼마든지 스스럼 없이 자기는 더 안심하고 이 VIP나 뭐 그 부인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그게 바로 2023년 4월부터 3월부터 알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이나 부인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지. 실제 그 사람이 그 예전부터 했던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 다 실현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 지금 사성 장군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대목에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어제도 조금 얘기했는데 근데 과거에 이제 아무리 많은 거를 뭐 해줬다고 해도 제가 영부인이거나 이러면은 안 받아줍니다. 로비를 안 받아주는데 어제 김연아 평론가는 영부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어제 드렸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로비를 받아줬느냐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현재 진행형이 끝나지 않은 어떤 관계가 있거나 이 약점을 잡혔거나 두 가지를 상상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이 얘기를 계속 왜 해왔냐면은 이종호 씨 얘기가 나왔을 때 보수 쪽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수나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재판 과정 있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이종호 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를 증명하는 이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김건희.xls 파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관계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그들이 주장이 뭐냐면 그 보수 쪽에서 또 이제 뭔가 아무튼 이건 좀 두고 보자라고 하는 쪽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재판 과정에서 이종호 씨가 한 진술 중에는 김건희 여사한테 별로 도움될 게 없는 진술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종호가 뒤집어 썼으면 되는 문제인데 가령 김건희 여사한테 예를 들면 1인 받아가지고 요거 매매를 한 것이다라든지 이렇게 갔으면 되는 문제인데 난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나중에 뭔가 단서가 잡힐 만한 꼬리가 남겨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웃으시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늘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빨리 말하세요. 늘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종호 씨가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특검이나 뭐든지 간에 계속 앞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이 뭐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재판은 거의 끝났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종호 씨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한 뭔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경우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로비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보이고 그런 법적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에서 이종호 씨는 요주의 인물, 마크를 해야 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게 너무 이제 조중동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요. 조중동이 안 나와요. 이게.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1인 매매다라고 주장을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에 했던 제가 그 얘기를 믿다고 얘기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대선 전에 했던 방식이고 정확히 지금 법정에서 진술한 것 중에서 김건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할게요. 보수 혹시 듣고 계시면 잘 들으세요.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김건희 파일이 네 사무실에 없어서 어떻게 나왔어? 예? 네 저 처남이 관리했잖아. 민땡땡이가 관리했잖아. 그렇죠, 민 씨.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딱 잡았대. XLS 파일이 나는 모른다. 엑셀 파일이 나오고 난 모른다. 이게 굉장히 김건희한테 유리한 증언이고요. 두 번째, 야, 너 직접 연락하잖아. 아니, 권오수 통해서만 연락해. 딱 잡았대. 이게 두 가지 전부 다가 김건희와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김건희를 지켜주는 그런 증언이었거든. 근데 이제 보수건 누구건 뭐 이 사건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엉터리 소리 하는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엑스파일에 관해서 그게 왜 들어갔지? 난 모르는데요? 난 대표이사긴 하지만 난 그거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딱 잡아댄 것이 김건희한테 너무나 좋았어.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야. 그리고 김건희는 어떻게 저는요 그거는 떠넘기지. 권오수 통해서만 했고요. 저는 김건희를 직접 연락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 자체도 김건희한테 너무 좋은 일이야. 아니 게다가 본인한테도 좋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끊어주는 거니까 다 끊어줘 버렸지. 너무 좋은데 문제는 김건희 평론가 말이 또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2차 지금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공소장 변경을 지금 요청을 하면서 방조범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건을 하나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전주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죄나 무혐의를 낼 수 있도록 그 동안에 해놨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이제 유죄를 받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또 하나 실질적으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불러서 뭔가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검찰 내부에서 소리가 계속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원석 총장은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자기 나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거 하나는 해놓고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핵심 인물로 이종호라는 사람의 증언이나 이종호라는 사람이 뭔가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는 이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아요. 유지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아무리 게다가 또 이 김건희 여사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김명수 같이 잘 모르는 사람하고도 그렇게 뭐 누나 동생 하면서 엄청나게 전화도 친밀하게 이명수도 하고 이명수 기자 서울에서 네. 그러니까 그 기자하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그분하고 핸드폰이나 희한하더라고. 카톡 같은 거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지금까지도. 네. 그러니까 그게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진중권하고 57분 통화하잖아. 맞아요. 뭐 2년 동안 안 하다가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이게 유연하게 항상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 같으면 사실 조심하죠.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조심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대통령 부인 된다. 우리한테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전화 안 근데 해. 이분은 절대 조심하는 성격이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종호 씨하고 이 나는 대화나 이런 걸 몽땅 다 종합적으로 유추를 해서 볼 때 얼마든지 뭘 들어주고 얼마든지 내가 뭔가 해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명확한 요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저는 만약에 그거를 공수처나 이런 데가 지금 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지 아니, 않습니까? 못해. 이게 너무 방대, 너무 그렇죠. 방대.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특검이 이걸 확 찔러서 간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도 엄청난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녹취록에 나온 삼부 토건 이야기도 해야 되고 뒤에 이제 댓글팀 많네.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 앞서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광고 하나 보고 갈까요? 예.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해서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묻히는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에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결정내고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더해서 다 합해서 77만 원 최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네,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부토건은 구체적으로 삼부가 아니고 삼부토건 이 단어가 나왔어요. 이 녹취록에서. 이렇게 되면은 혹시 그 집행유예 상태에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 작전했나? 그렇죠. 라는 생각. 그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자 이종호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종호 씨와 주가작전 세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동종 전과를 집행유예 상황에서 또 저질렀어. 가장 이 녹취록에 심각하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김건희와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른 이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최희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과 관련해서가 가장 꺼림칙하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부토건이 가장 꺼림칙해요. 맞아요. 삼부토건을 그래서 만약에 검사들이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야 김성태하고 똑같은 케이스야. 삼부토건 봐줄 테니까 니들 뭐 해먹은 것 같은데 에? 쭉 그쪽으로 막 때리는 거지. 쫙 몰다가 됐어. 임성근 보러. 요렇게 하거든요. 특수부 검사들은 100%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게 요건이 갖춰진 사건이야.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할 만한 성동격서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하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네. 그렇게 검사들이 그렇게 정의롭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종호 씨나 권오수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커다란 사건도 겨우 이렇게 우리는 그냥 집행유예 받고 끝나네? 이거 얼마든지 이 정권이 힘을 가지고 있는 한은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빨리 뭔가 해야지. 해먹어야지. 왜 힘이 더 빠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왜? 그렇지. 그동안에 하면 다 집행유예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빠져줄 수 있고 빼줄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 당사자라고 한다면. 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임성근을 뭐 해주고 뭐 최혜병 사건에서 뭘 해주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거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권오수든 이종호든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느냐 이 측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삼부토건 얘기 계속 나오고 뭐 나오고 이게 봐봐 이 정권에서 큰 그림을 그려줘 갖고 우리가 뭔가 여기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나는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황금줄을 계속 잡는 건데 난 여기가 더 중요하지 사실 뭐 나머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그건 그냥 자기네들이 영향력 과시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사랑 뭐 그런 식의 딜을 칠 필요는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검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자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사람이 뭐 허언증이나 아니냐 이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누가 밑에서 쭉쭉쭉쭉 빨아먹으면서 그걸로 큰 이득을 얻겠느냐. 이걸 가지고서 그림을 좀 그려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지금 제가 제 말이 아니에요. 삼부토건 네이버 토론 게시판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모녀 사기국 청문회 적극 찬성. 탄핵은 모르겠고. 네이버에? 다음이 아니라 네이버에? 네이버 토론 게시판이 제일 활성화돼 있거든요. 삼부토건 저는 이런 일 발생하면 들어가 봐. 주식 관련한. 네, 주식 관련, 주주 관련한.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재밌습니다. 탄핵은 모르겠고 주가 조작은 조사하자. 예, 좋아요 6, 반대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모 씨 이모 씨는 지금 이종호 씨 같습니다. 3부는 골프 1, 2, 3부 지칭한 거라고 3부토건 주식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은 주주목 주가 조작범들 다 땡땡땡 해라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3부토건은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3배인지 5번지 폭등했다가 지금 폭락해가지고 1412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주주들은 화난 거지. 너희들만 해먹었냐. 근데 이러면서 왜 폭락한 거예요? 근데 잘 몰라가지고 주식을 잘 몰라요. 원래 가치를 따라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원래 가치를 따라간 건데 왜 폭등을 했겠어요? 폭등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서라고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5월에 그냥 그렇게 차트를 보면 그때 5월에 폭등했어. 김종대 전 의원이 사실 오늘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한겨레에다가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에 사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9월 녹취록에 삼부토건이라는 업체명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카톡방 언급이 있고 나서 이틀 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예. 다시 이틀 뒤에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다. 예. 그리고 나서 삼부토건 주가가 정부 발표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8월에는 5월에 비해 4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건 김종대 의원 생각에 이 상황을 관리하기에 바쁜 이 씨의 사정 때문에 5월에 1사단 골프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 그때 3부 체크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카톡의 마지막에 3부 내일 3부 체크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골프의 1, 2, 3부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추정이 네. 되는데 김종대 의원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김종대 의원입니다. 네. 이 씨의 정보력이라면 굳이 과거처럼 주가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 정부가 뭘 할지 사전에 알고 주식을 사두기만 하면 그렇지. 차액이 저절로 수익으로 흘러들어온다. 이게 세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김종대 의원도 법적으로 좀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추론에 대해 이 씨는 아직 설득력 있는 반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의 답변을 기다린다. 네. 저도 자, 답변을 기다립니다. 여기 오전 8시 25분 어제인 것 같은데요. 워낙 뭐 게시판이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심각하네 나라 꼴이. 이게 지금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의 카톡에 나오는 3부 체크, 3부 토건 그 당시 2023년 5월 15일 차트를 보면 작전 초기임. 주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들은. 김건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나고 뉴스에서 재건 사업 뉴스 연일 보도하고 1,000원에서 5,000원 5배.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개미들 피 빨아먹는 헬조선. 마지막 문장이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그 타임에 삼부토건 그 타임에 이 사람들이 직접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보면 돼요. 그렇지. 단타를 치고 빠졌을 거잖아요. 이 테마주는 원래 단타를 치고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가치가 있고 없고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쭉 올려서 자기 딱 고점에서 팔고 쭉 내려가거나 말거나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삼부토건 관련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그렇죠. 관련해서 네. 아니면 내지는 우리 거를 올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입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 전에 돈을 모아가지고 뭐 갖고 있는 거니까 왕창 해가지고 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사면 안 되니까 누군가 나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게끔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충분히 나눠 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타임에 대량으로 매집했다가 대량으로 매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내면 사실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번 작전에 쩐주로서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지, 그걸 봐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거는 뭔가 계속 리크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그 장군 사성 장군도 마찬가지고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계속 리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빨리.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조그마한 정보라도 대통령실의 정보가 리크가 돼서 어떤 사람들이 사전에 일주일 전에라도 알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럼요. 로또를 미리 번호를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지금 주식 이야기가 이제 풍성하게 네. 하는 걸 잘 듣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최병 특검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런 전방위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예. 이게 임성근 1사단장이 뭐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저 물론 이제 투스타가 좀 훌륭하긴 한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경로하고 전화를 열심히 하면서 본인답지 않게 어떤 민원을 이렇게 잘 해결하려고 했을까라는 것들이 그러면 그 기저에는 뭐 본인이 늘 얘기했던 패밀리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어떤 역학관계들이었는가라는 것까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저는 주목할 게 단어예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공통분모가 뭐죠? 주식이죠. 그럼 주식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김건희입니다. 삼부토건,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그리고 주식 그리고 거기에는 이종호 15억 이런 식으로 이제 쫙 펼쳐지면 그렇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자체가 본인의 어떤 패밀리로 이제 어떤 말하자면 경제적 패밀리, 검은 돈이든 어쩐든 암흑에서 경제적 패밀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임성근 1사단장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이종호의 조그만한 어떤 요구사항이었을 수도 있다. 아까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과하는 사람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이 정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이용해 먹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지. 돈만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라는 이런 특정 이 대통령 영부인인데 약점이 많아. 그런데 이 약점을 잘 알고 있으니 편을 들어주고 지켜주면서 얻을 걸 얻고 이득을 취하는 건데 저는 임성근 1사단장 부분도 저는 이종호는 허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죠. 예.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아요. 더 큰 말한 대로 아까 삼부토건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돈을 벌기 위한 아주 빅피처들이 김건희 여사와 엮여 있을 수도 있다. 이 수사 부분들은요. 이거는 뭐 그냥 최병 특검이 아니라 이거는 이 정권에 대한 예전에 최순실급의 특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럼요. 사안이에요. 아니 지금 말하는 거를 예. 지금 이게 다 사실이라면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 지금 저 한동훈에게 문자 보내서 문자가 뭐 씹혔다 이 프레임으로 제일 처음에 가려고 했다가 그런 이제 뭐랄까 굉장히 경박하고 천박한 정치인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그 문자를 공개한 측은 그 문자를 공개하면 사람들이 한동훈이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부인에게 아주 무례하게 대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을 찍지 않을 것이다. 국민 수준을 그렇게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얕고 천박하고 경박한 인간들이구나. 옛날에 코바나 컨텐츠 팀이 뭔가 관련해가지고 홍보하고 뭔가 하고 그랬을 때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좀 비슷해요. 느낌이? 그래 그 팀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건가? 하기상 그 뇌가 그 뇌일 테니까요. 그 내가 예. 그래요. 뭐 저는 뭐 이거 자체를 깠다는 것 자체가 그게 결국은 윤석열 부부가 보여줬으니까 된 거지. 모든 시초는 누구에게든 누구에게든 그걸 직접적으로 했든 아니면은 그걸 전에 받은 사람들이 했든 간에 결국은 그걸 까서 보여주고 이걸 가지고 4월이 아니죠. 7월 23일 7월 이 전당대회 국면에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허가를 해준 내락을 해준 사람들의 이 지적인 수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 최고 상층부에 있구나. 여기서 찌한 거지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장해찬의 네. 개입이에요. 장해찬 전 최고가 지금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얘기 중에 하나 중요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댓글팀과 관련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네. 전현직 공무원일 것이다. 왜냐면은 자기가 그때 법무부 장관 팀부터 이제 있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주변을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해찬한테 이런 댓글팀의 전략을 공유를 해줬다는 거잖아. 심지어 뭐는 네. 또 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치. 장해찬에게 시킨다는 제가 볼 거죠. 때는 거의 농구팀으로 따지면 그 구조에서 장해찬 전 최고는 식스맨이에요. 아 벤치 멤버 정도는 되는 거예요. 제가 볼 그렇구나. 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서로 간에 분란이 생겨갖고 장해찬이 앙심을 품은 거지 솔직히 그렇구나.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 그러고 네. 다른 얘기 다 할 때 자기는 다른 거 모르겠다. 예를 들면 나 원희룡이랑 한 팀 아니다. 나 원희룡이 얘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족 중심적인 뭐 이런 건 나 모른다. 내가 하는 건 오로지 댓글 관련 거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오늘까지도 해요. 그렇지. 장해찬 전 최고가. 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증거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반박이 정확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아무 소리도 안 아무 소리 하잖아. 안 해요 지금. 안 예, 하는 반박 안 이유는 해. 뻔하죠.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든. 그게 뭐냐면 예. 한동훈은 지금 본인이 이걸 말하면 본인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럼 법무장한테 본인의 일신을 위해서 이랬겠습니까? 당시에 법무장관 임명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력이라 불리면서 지금은 사이가 어쩔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서로 간에 잘 지냈어요. 윤석열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거의 뭐 호위무사처럼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법무부 장관이 와서 국문을 안 하고 정치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댓글팀 운영 자체의 목적은 본인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정에서의 댓글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다 죽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해찬 전 최고가 던지는 부분들이 급해서 막 던지나 아니면 시켜서 던지나 생각 없이 던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생각 없이 던지는 거지. 생각 던지는 열받아가지고. 것인데 네. 제가 봐서는
이 댓글팀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중에 나오잖아요. 김건희도 운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다 운영했다고 본인이 봐야지. 그 한동훈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한테 댓글팀을 제가 활용해서 뭐 이렇게 당신을 비판했다는 오해가 있으신데 네. 근데 댓글팀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댓글팀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한동훈도 그 댓글팀을 알고 김건희 여사 댓글팀을 아는데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댓글팀을 같이 관여했구나라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댓글팀 존재를 같이 인식했기 때문에 네. 이제 비대위원장 가면서 그 댓글팀을 본인이 운영하는데 네. 그 댓글팀 운영에서 자기 한동훈을 공격할 것처럼 오해하는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의심을 하던 차에 장찬이 갑자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왜 바깥에 사다가 저 댓글 운영팀을 했다. 이런 조성팀을 했다라고 하니 이거는 김건희와 한동훈이 동시에 어떤 댓글팀으로 국정의 여러 가지 여론에 관여해서 불법적 관여를 했다라는 수사의 단초를 줬다는 장혜찬이 페이스북에 쓴 거 중에 중요한 자료들이 몇 개 나오는데 예. 실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내준 그렇지. 자료잖아요. 그중에 4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는 2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요? 하나가 그 23년 5월 16일 참여연대 관련 자료 하면서 한동훈, 장혜찬, 찰떡 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참여연대 조지는 거. 예.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장관으로서 지금 여기에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 잠깐만요. 거잖아요. 제가 배경 지식을 소개해드리면 참여연대가 당시에 퇴출돼야 할 장관 1번이 한동훈이었어요. 네. 1번이 한동훈이고 이렇게 해서 참여연대와 한동훈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 즈음입니다. 그렇죠. 그 즈음에 이런 지금 공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뭔가 반박을 참여연대 측이 하고 네. 그 반박에 대해서 대단하다 이런 거를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여론 조성을 하고 그렇지. 장혜찬 전 최고는 그때 뭘 했죠? 그때 뭘 했습니까? 뭐가 됐든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가지고 그 논리를 유포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는 게 이 지금 참여연대 조지는데 찰떡 콤비다 이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근데 그거를 장관께도 보고 드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월, 장관께도 보고 7월 29일 것도 되게 7월 중요해요. 29일은 뭐죠? 박주민 의원이 이화영 수사 관련해가지고 수원지검 연좌농성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네. 이화영 드러누운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이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화영 수사 관련 수원지검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뭔가가 장관이었을 때 당시에 네.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말 빼박이라고 사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를 장혜찬 전 최고가 지금 이렇게 꺼내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오더를 갖고 있는 자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아직 이 사람이 복당이 안 됐어요. 장혜찬이가. 복당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장혜찬이 하는 말이 내가 복당을 신청하진 않았지만 나를 복당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명이 복당을 못하게 엄청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요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토리는 장혜찬 전 최고 혼자의 어떤 고독한 싸움이잖아요. 날 복당도 안 시켜, 공천 안 시켜준 녀석들이 날 복당도 안 시켜주고, 그래갖고 난 이 칼 한 자루 갖고 싸우겠다. 이런 스토리인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장혜찬 전 최고가 물론 늘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한동훈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요게 이제 갑자기 국면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딱 공개가 됐을 때, 갑자기 저 문자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주장은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자들이 너무 많이 문의를 해갖고 제가 페이스북에 사실이라는 걸 쓰고 다음 주에 제가 방송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워낙 김건희 여사는 평론가들하고도 전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중권 씨 그렇죠. 같은. 평론가 출신이잖아요. 네. 장혜찬 전 최고가. 예. 원래 그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으면은 뭐 혹시 몰라요? 여기 있었을지도. 같이 앉아 있었을지도. 예. 근데 평론가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나올까 말까 할 때 갑자기 청년 참모 1호로 갑자기 픽업이 돼가지고 그 옆에 갑자기 이제 붙어 다니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컨택을 했을까도 좀 의문인데 김건희 여사가 혹시 전화를 하셨으면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동 딱 걸고 움직이고 있는 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일종의 이 쪽지에 암살 지령 나와서 암살 지령을 받고 암살자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상상도 되는 것 같다. 물론 본인의 그 암살 지령 받게 된 거에는 본인의 욕망도 있겠지만 의심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해찬 전 최고의 그 스토리 좀 알아요.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가 이제 방송 패널을 하면서 예를 들면 보수 쪽에서 좀 센 발언들 하는 그쪽 스피커였어요. 그 픽을 누가 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있어요. 말 잘한다. 한번 저쪽에 한번 데려와 봐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하고 많이 연결될 부분이 크고요. 그러니까 편을 들 수밖에 없죠. 결처보훈. 그렇죠. 결처보훈도 그러고 복당을 해야 되는데 복당을 막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당시 그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시 그거를 어기고 나서 출마를 해서 곤란하게 만들었고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당 행위 이런 비슷하게 되면 복당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지금 후보 자체가 대표가 되면 복당 안 돼요.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해줄 수 없어요. 그렇지. 그거는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로와 그 다음에 이 복당에 대해서 뭔가를 정치적으로 쭉 가려면 한동훈 후보가 절대 대표가 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하나 주목할 것들이 국민의힘 전당대 보면 그 대통령실도 참 바보 같고 3명이 친윤이라고 나오는 이제 나머지 3분 보면 윤석열이라는 캐릭터와 윤석열 부부의 그 내밀한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한동훈이에요. 나머지 3명은 그냥 겉가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내가 친윤이라 하지만 진짜로 속살까지 하는 캐비넷 정보까지 하는 사람은 한동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이 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토론회에서 딱 목에 찰 때 하는 말이 모두 공개하면 위험해진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5개의 문자만 보냈겠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과 지내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은 문자가 없겠습니까? 모두 공개하면 모두 다 공멸이다. 그냥 다 그러니까 폭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개의 문자가 사과에 대한 문자만 있었던 게 아닐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공천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인사에 대한 추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공개하는 순간 폭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공개하고 공멸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제발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공격이 통할 수가 없어. 그리고 대통령실도 더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격가지에서 격불 재면서 앵앵대는 느낌인 거예요. 자, 여기 댓글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샤시모더님이 캐비넷 전장 시작됐다. 캐비넷 전장 나는 시작됐지.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대방출? 캐비넷 대방출이에요? 캐비넷뿐만 아니고 다 열으면 돼요.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는 무소속 출마 왜 했습니까? 그때 본인이 그냥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조선일보라는 신문에 용산이 시켰을 것이다. 조선일보라는 신문의 사설에 대통령이 강하게 권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투로 사설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동네 일은 아마도 조선일보가 제일 잘할 텐데 거기서 그럴 정도면은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럴 걸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해찬 후보한테 이렇게 되니까 기자들이 막 물어봤거든요. 용산에서 뭐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래버리거든요. 오해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런 움직임도 오해는 이미 했어. 오해를 하고 있어. 이런 모든 움직임도 복당을 내가 이렇게 구걸해야 되는 그런 것도 누구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사실은 장해찬 전 최고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지. 한동훈 때문에. 뭔가가 배경에 있으니까 하는 일일 것이다. 근데 이렇게 그 댓글팁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뭐 대통령실이건 김건희 여사건 법무부 장관이건 이것 자체가 탄핵감이에요. 불법적으로 장애에 대한 지시나 좌표를 찍거나 기존의 여론 흐름을 바꾸려고 했다면 불법이죠. 그래서 장해찬이 얘기하잖아. 난 댓글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성팀. 조성팀이라고 합니다. 웃기는 소리인데 하여간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지연시키는 이런 행위들이랄지 이게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나? 최혜병 수사외압 이런 댓글팀 운영 모든 것들이 이 정부를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자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이 정권이라고 저는 보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지금 우리가 그냥
그 양반이라 해야 될 그 양반 그냥 하여튼 그 예. 양반의 문자에 또 의도든 예. 심기든 사과를 하든 말든 왜 우리가 그걸... 아니 사과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사과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집권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라는 그 대통령 배우자인 분의 그 사안으로 들썩들썩 해야 되냐고요. 다른 사안이 많잖아요. 예. 우리가 고민할 거 많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피곤해요. 빨리 사과하고 수사 받으세요. 그리고 결론을 내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치권이나 할 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소모전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윤석열 이 대통령과 이 정부 자체는요. 정말 이 다른 도둑질이 아니라 국민들 시간 도둑질하는 것들 이거는 가장 큰 죄악이다. 옆에 있으면 뒤통수를 그냥 정신 차려! 디톡스? 뒤통수? 뒤통수. 예, 디톡스는 뭐 많이 맞으실 것 같기 때문에 네.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정치본색 오전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